예고해드린 바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 궁금한 점도 있으실 텐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심도 깊은 토크 시간입니다. 최이마의 마스터고요. 한미반도체 김정영 CFO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을 텐데 요즘 많이 바쁘실 거고. 자, 뭐 일단은 방송용이 있고 비방용이 있는데 네. 방송용 먼저 가보도록 하죠. 예. 한미반도체 뭐 요즘 그 IT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AI.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또 뭐 대규모 투자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 GPU 칩, 뭐 반도체와 그거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내지는 그 HBM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올해 그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네, 요 전망은 어떤지 먼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필두하면 이제 뭐 엔비디아 우선한 GPU겠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그 AI 가속기 GPU를 호환시킬 수 있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일 텐데 한 2년 동안 그 데이터 센터용,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깔기 위한 그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위주로 많이 시장이 재편됐었죠. 시장이 열렸는데 그래서 뭐 투자가분들이 좀 약간 좀 심드렁하세요. 계속 그쪽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B2B 쪽, 그러니까 상업용 쪽, 기업용 쪽에 이런 AI 수요에서 이제 서서히 소비자용으로 B2C로 이제 넘어가는 초기 단계라고 올해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도 뭐 AI 가속기도 마찬가지겠지만 HBM 시장도 핫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뭐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JP 모건에서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HBM의 시장을 올해 한 55조, 내년에는 83조로 보고 있는데 계속 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랜스포스는 올해 한 66조 보고 있고요. 그 미국의 IT를 전문으로 하는 그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아레테 리서치라고 거기는 무려 78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는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앵커께서도 말씀 주셨겠지만 이제 그 전용 칩 시장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를 이게 거의 이제 B2C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 거의 독점적인 뭐 서버용, 뭐 엔터프라이즈용, 뭐 이렇게 있지만 이제 B2C면 on 디바이스 각 디바이스에 이제 AI 칩들이 들어가고 구동을 하고 그걸 구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열릴 것 같은데 경쟁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었지만 그 뭐 약간 후발성은 아니더라도 브로드컴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브로드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투자자분들에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3000cc가 필요한데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6000cc, 7000cc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서버용이겠죠. 근데 소비자들은 나는 2000cc, 3000cc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나는 원해. 이런 게 어떤 그런 이제 고객 맞춤형. 그렇죠. 그게 커스터마이징. 그렇습니다. 이게 전용 칩 시장이고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브로드컴은 최근에 인기가 많으신데 사실은 예견된 숨은 강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브로드컴, 그다음에 마벨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마벨. 원래 브로드컴은 지금 전 세계 1위 HBM 메이커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의 두세 번째 고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1년 전서부터, 뭐 1, 2년 전서부터. 근데 최근에 뭐 이제 두각을 나타나 보니까 투자가들이 관심이 많은데 원래 이 회사는 1990년대 말에 그 셋탑박스용 반도체, 모뎀용 반도체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 인수합병으로 지금까지 온 회사인데 그 커스텀 칩에 그 칩도 설계를 하고요. 엔비디아처럼 물론 뭐 스펙이 좀 다릅니다만 그다음에 그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 또 탁월합니다. 원래 이 브로드컴의 아바고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기술을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GPU도 GPU 간에 통신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연결 기능이 탁월한데 이거를 서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를 마치 직류로 뭐 바꾸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8개의 길이 있는데 갈 때는 한 길로 모아서 갔다가 다시 8개로 풀어놓는 뭐 이런 어떤 연결 기술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전용 칩 시장이 확대됨에 있어서
이런 브로드컴과 같은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봐서도 엔비디아의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수준, 또 마벨은 또 브로드컴의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투자의 영역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 네.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네. 그래서 HBM도 사실은 이 저희 입장에서는 TC 본더를 만드는데 네.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HBM 만드는데 적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층해 주는 장비, 그러니까 연결시켜 주는 장비.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의 그 철학과도 저희 회사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 회사도 연결하는 그런 인터커넥션이 필라소피라고 하면은 네. 한미반도체도 그 메모리와 메모리, HBM 칩을 연결해 주는 거에 특화된 스페셜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왔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소우 커팅 장비가 좀 뭐 국산화로 이슈가 있었지만 이 TC 본더라고 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어려울 수 있는데 열 압착 장비. 네. 제가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약간 고압의 다리미라고 표현했는데 틀린 표현인 건 같은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뭐 생각하실 셔츠를 수도. 다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기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TC 본더 장비가 글로벌 탑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HBM 메모리를 만들 때는 TC 본더 장비가 거의 필수적으로 지금 반드시 쓰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TC 본더 시장의 현황 요것도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뭐 길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메모리 시장하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착각하시는 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는 지금 그 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그 네덜란드에 있는 배시라는 회사가 배시, 있고요. 예. 일본의 시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SMPT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ASMPT는 메모리 쪽도 장비를 출시하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쪽 2.5D라고 하는 이 패키지 영역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90년 네. 후반부터 인텔과 공조해서 길게 어쨌든 역사를 갖고 있고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그렇고 메모리 쪽은 뭐 한미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ASM 퍼시픽 테크놀로지 ASMPT 그다음에 신카와라는 일본 업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스 마이크로텍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메모리 쪽과 시스템 반도체 쪽은 기술이 다르다. 그래서 투자가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 배시에 뭐 나중에 또 뭐 말씀 주실 것 같은데 네. 하이브리드 본더가 마치 HBM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혼용해서 싶습니다. 이렇게 막 혼재돼서 썰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타입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주시장의 그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무슨 묶음을 지면 다 그냥 그렇습니다. 다 그래. 예. 네, 뭐 원전 관련주로 그 기업의 개별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예, 디테일은 뭐 약하죠. 예, 다르죠. 근데 지금 본더도 비메모리와 메모리 시스템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HBM 메이커별로 좀 상이한 특이점 이것도 좀 전에 설명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비슷한 뭐 질문이신데요. 크게 HBM 메이커는 4개의 군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는 큰 두 회사가 있죠. 네. 뭐 삼성전자, SK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있으시고 미국에는 뭐 마이크론 뭐 있으시고 근데 뭐 중국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의 이 2개 회사 분들은 각기 사용하는 기술이 다르십니다. 네. 다릅니다. 뭐 다 아시니까. 적층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좀 다르죠. HBM 타입 기술 타입인데 하이닉스 분들은 MR머프라는 기술을 쓰시고 계시고요. 네. 예, 그게 지금 현격하게 어쨌든 기술의 넘버원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좀 어쨌든 뭐 기술이라고 좀 다르긴 삼성은 하겠지만 이 테이핑? 삼성은 그 필름 타입을 필름 타입. 쓰시는 뭐 NCF라는 타입을 쓰십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이크론도 이 NCF 타입을 쓰고 있고요. 음. 제가 알기로는 중국 업체들도 NCF 쪽으로 지금 뭐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현재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넘버원 위치를 수성하고 있고 네. 계속적으로 넘버원 위치를 자리를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어. 근데 최근에 좀 중요한 건 저희가 좀 포커싱하는 거는 마이크론입니다. 최근에 뭐 기사나 뭐 외국 회사들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캐파 확장 계획이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네, 엊그저께 보도가 네,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가져온 그림도 있는데 네. 그 마이크론과 관련된 자료를 띄워주시면은 어. 대만하고 이 히로시마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국내 투자가들은 잘 보실 기회가 없으셔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네네네. 그 대만에 보시면은 그 북쪽에 타오유안이라는 곳 여기서 디램을 만들고 있고요. 예전에는 1A 공정을 하고 있다 지금 네. 1B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A와 B는 나노의 차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 밑에 그 타이충이라는 곳은 그 HBM을 만드는 뭐 후공정 팹이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뭐 약 한 20만 장 월을 합쳐서 네. 올해는 한 22만 장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 대만 그림 오른쪽 보시면 AUO라는 그림이 있을 텐데 네. 이거는 디스플레이 팹입니다. 작년 8월에 AUO. 예, AUO 업트로닉스라 해서 디스플레이 공장인데 마이크론이 3,500억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네. 이 공장도 지금 디스플레이 팹에서 반도체 팹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에 가동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것도 이제 HBM 생산용 팹으로 사용할 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1월 7일인가 8일인가 싱가포르에서 또 새로운 공장 그 기공식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저희가 초빙 받아서 저희 회장님이신 곽동심 회장님이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상당한 이제 캐파 확장에 어쨌든 열의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이제 캐파도 되게 상당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아이다호라는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공장이 있는데 이게 양산 타겟이 2026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주에 있는 그 뉴욕주의 클레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2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2030년까지 28만 장 월에 이런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HBM은 HBM4하고 5 타겟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 연합체다. 뭐 이렇게 뭐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엔비디아, AMD 그 밑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3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에이직 진영들이 있고요. 밑에 어쨌든 가장 강력한 그 파운드리는 TSMC가 있고 그 밑에 이 밸류 체인인데 HBM에 그 생산하는 어쨌든 지금 하이스펙 그러니까 프리미엄 HBM을 공급하는 두 HBM 메이커들이 있고 저희 한미반도체는 이 두 회사들의 단독 생산자로 공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TC본도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전제는 하이스펙 HBM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AI 진영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 회사로서는 향후에 미래 성장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캐파 증설에 나서고 우리 장비 뭐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한미반도체가 밸류 대비 주가가 좀 뭐 저기 하지 않아? 성장을 더 하겠어? 약간 퀘스천 마크를 한 방에 그냥 뭐 물론 그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하이닉스를 되게 그 HBM의 퀄리티나 이런 거라서 뭐 향후에 계속 하이닉스가 넘버원 자리를 수성할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의 판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거를 투자가들 입장에서 여기 뭐 증권 방송이니까요. 말씀을 좀 참고 삼아 드렸습니다. 고객사라고 또 잘 얘기해 주시고 어쩔 수 없죠. 뭐. 앞서 제가 이제 뭐 중간에 껴드는 여담입니다만 오프닝 때 삼성전자의 변혁에 대해서 조금 주창을 했는데 뭐 여기서 많이 떠들죠. 근데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게 뭔가 잘 안 되면은 장비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장비 왜 쓰면은 될 텐데. 답하시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저께 기사로 접했지만 또 반가운 소식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D램 설계를 다시 하시기로 했다. 참 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면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뜯어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장비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는 NCF 타입을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크론과 NCF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어쨌든 로드맵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차제에서 어쨌든 뭐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콜을 러브 하여튼 뭐 이게 과거에 이제 시장의 오해지만 이상한 그 좀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화돼서 뭐 사이가 한번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투닥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가는 우리 기업 문화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세간에서 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벌써 한 15년도 넘었습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제가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도 대화하고 있고 네. 뭐 말씀도 드리고 있고 궁금하시면 말씀드리고 장비 어떤 거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네. 더 이상은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저희 쪽의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어쨌든 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한미는 정도대로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차세대 본더에 참 뭐 본딩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던데요. 뭐 하이브리드 본더, 네. 플럭스리스 본더 이거 저도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 논란이 좀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국내 증권사 탑10 증권사가 저희를 커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유들이 있으시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아실 기회가 적은데 그래서 네. 뭐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텐데 일단 지금 그 관련돼서 일단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도에 대한 뭐 말씀드릴 수 논란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산업이나 학계에서 보는 바로는 지금 양산 공정에 12단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양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도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투자가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뭐 이래저래 업계에서는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이브리드 본도가 나옵니다. 출시는 네. 있는데 네. 다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계획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뭐 가격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단수가 올라가면 무너질까봐. 뭐 그것도 가장 크게 잡는 문제점은 파티클입니다. 뭐 먼지 같은 거겠죠. 미세한 조각. 예, 그게 있으면 이게 수율에 일대 결정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있지만 아직 양산 공정, 그러니까 BEP가 네.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이 나는 그런 장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나 어쨌든 생산 계획, 개발 계획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도는 HBM용 하이브리드 본도는 올해 내 내년 안에 아마 대량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를 쓰겠냐? 지금 현재 TC 본도도 일단은 뭐 16단, 20단, 24단 이 어려우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플럭스리스 TC 본도라고 하는데요. 한글로 표현하면 뭐죠? 플럭스리스. 원래 그 현재 TC 본도는 플럭스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쓰는데 네. 이 물질이 있다 보면은 일드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고단으로 갈 때 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플럭스를 없애줌으로 해서 일드도 올려주고 고단할 때 안정화시키고 뭐 이런 종류인데 이 플럭스리스 분야에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네. 참고로 하이브리드 본도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20년에 HBM용 하이브리드 본도를 개발했고 현재 저희 회사에 4단을 4단을 붙일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본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고 있다. 오케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제 조금 번외 또 얘기지만 뭐 우리 회사 좋아, 우리 회사 나빠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네. 우리 회사 좋고 뭐 잘 되고 세계 최초고 세계 최고고 하는데 실제 그건 기대감이었지 증명이 안 됐는데 한미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숫자로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주로 증명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기한 거를 지키니까 뭐 회사들 보면은 그냥 미래 항상 뭐 전 세계 다 우리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못하는 거 많죠.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건데 또 한 가지 한미 반도체는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HBM과 본더 글로벌 마켓에서 독점적이야. 그러면 저 시장이 위협받으면은 휘청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는 또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한 40년 동안 MSBP라고 절단 장비를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TC 본도로 저희의 메인스트림 주력 장비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MSBP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저희도 유리기판을 절단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죠. 사실 뭐 요새 핫한 그 뭐 P모시 뭐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와 동일하게 장비도 저희 똑같은 그 해외 고객사랑 NDA를 맺고 있는 고객사에 납품을 했고요. 네. 저희도 뭐 테스트 장비 납품했고 기능도 비슷하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1시간 동안 미팅을 하면은 TC 본더만 얘기하고 그냥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지금 그 미국의 그 회사가 2030년으로 이 양산 장비의 타겟을 양산 타겟을 설정해 놨는데 멀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시장이 열리면은 그 P 회사의 장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참전을 할 거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레이저 소스를 해서 자르는 절단 장비입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는 요새 그 위성통신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차기 행정부에 지금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스타링크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위성 아침에 보니까 뭐 12,000개, 몇천 개 그렇습니다. 와 둘러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그 투자가들 분들이 좀 살짝 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EMI 실드라는 건데 그 전잡 그렇습니다. 전자파 차폐 장비. 네. 그 로켓으로 보시면은 발사체 로켓가 추진할 때 반도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가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EMI가. 그렇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최근에 뭐 화웨이의 메이트 6070, 그다음에 뭐 글로벌 메이커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S25에 문자 서비스를 위성을 통해서 받는 거를 이제 하시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뭐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2천만이 시위를 한다. 기지국을 통한 전화하고 문자는 통신 두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문자를 받게 되면은 원활하게 어쨌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모르겠으면 제 생각으로는 한 가지 그 돌파구를 찾은 게 지금 적외도 위성 통신의 서비스는 아마 100불이 넘을 겁니다. 저도 월간 사용료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죠. 비싸요.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 사업자 제휴를 맺어서 시작을 하고 적외선 위성 통신 서비스는 아마 상업용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마치 그 서부 광산 시대에 금 캐러 가는 사람도 돈을 벌었지만 그렇죠. 청바지 업자가 돈 버는 것처럼 네. 저희 EMI도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에. 통신이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고 고용량의 AI 뭐 자명한 일이지만 그런 칩 간의 간섭들, 통신 간의 간섭들 그걸 전자파 차폐하는 그렇습니다. 장비가 EMI 실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데 주파수가 세주고 6G에 아마 가장 상업화에 아마 으뜸은 아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주파수가 바뀌면서 그 기기의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 채택해야 된다는 게 이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위에 배 요새 비행기에서 인터넷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드론 그다음에 UAM 하다못해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홈 가전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테디하지만 점진적으로 네. 수요가 커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칩 자체도 이제 아까 초부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객 맞춤형 필요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장비들도 특화되는데 우리 장비가 지금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공장을 이렇게 막 넓히시는군요. 뭔가 많이 온도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7번째 공장인데 네. 8만 9천 평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인천에 갖고 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전에 다시 첨언드리면은 그 지금 뭐 이건 기사에 나온 거니까 네네네. 스페이스X도 LA에서 텍사스로 공장을 증설해서 이동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6G로 넘어가면서 확장,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 캐파를 늘리고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장 뭐 워낙 관심들이 많은 유리기판 확 등장했어요. 뭐 네. 예전에도 있었는데 유리기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핵심적인 밸류체인 이것만 부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 하나 말씀드릴 게 유리기판은 어쨌든 칩과 기판 사이에 중간 들어가서 연결을 할 텐데 중요합니다. 뭐 열도 많이 안 나고 네. 데이터 트래픽도 확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은 AI 쪽에서 원하고 있죠. 저기 고객사들이. 근데 중요한 게 이게 CT라고 해서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에서 열 팽창 계수가 네. 위아래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10개가 늘어나는데 네. 밑에서 2개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TGB라고 True Glass Via가 깨집니다. 이렇게 돼야 틀어지는구나. 되는데 여기가 많이 늘어나고 밑에가 조금 깨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랙 생기고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서 네. 상업용으로 이게 시장에 선보이고 나서 이제 뭐 절단 장비나 뭐 이런 장비들이 각광받을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저희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장 빨리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인데 좀 그래도 좀 급한 이슈는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네. 밸류체인은 아마 투자가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자, 오늘 김정현 부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는 그래 60억 뭐 한반도체를 사네요. 네. 감사합니다. 눈치챘네. 눈치챘어. 제가 네. 올 초에 그 라스베가스 CECO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뭐 뉴욕도 한 3일 NDL 돌았는데 네.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자기네 메모리 회사가 마이크론이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비방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가 왜 그런 속담까지 나온지 모르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축하해줄 일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글로벌하게 그런데 안에서 막 투닥투닥 싸워요. 밥그릇 가지고 그리고 또 뭐 본더도 우리도 만든다 뭐 하고 뭐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한미는 사실 잘 만드시고 우리 같이 확 해봅시다는데 만들면서 한미를 이렇게 슬쩍 건드리고 비방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곤란하시면은 아닙니다. 뭐 사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말씀드린 게 저희 회사의 어쨌든 기술의 독점적인 어떤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한 어쨌든 그런 방법이고 노력이고 이렇게 그렇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선대 회장님서부터 기술을 되게 최우선시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현 회장님이신 저희 박 회장님도 그 선대 회장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런 어쨌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HBM은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로컬의 아이템은 아니죠. 글로벌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좁은 시각으로 봐주지 마셔라. 네. 저희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는 그 HBM 메이커들 뭐 많지 않지만 여러 회사들의 그 고객사로 그리고 특히 그 미국 회사 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한 그 단독 그 뭐 하이스펙 HBM 분야에서 네. 단독적인 공급사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포부, 비전 설정 뭐 어떻게 제시하겠다. 투자자분들도 위해서. 예, 저희 어쨌든 한미 반도체를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한미 반도체 홍보 영상 중에 그 히말라야 등반대의 정상 등정을 도와주는 쉐르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쉐르파가 뭐냐면은 네. 히말라야 선 중에 거주하는 몽골의 그 등산 안내인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산을 오르려면 이분들이 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길도 찾아줘야 가이드도 되고 이런 해줘야 역할을 되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쉐르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쉐르파와 같이 최고의 HBM을 생산하는 모든 고객사의 조력사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 TC 본더, 플럭스리스 본더, 향후에 이제 개발될 뭐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차지에서 그 투자가분들이나 다른 분들의 많은 성원과 네. 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이러거나 똑같은데. 아, 네. 뭐 B2B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B2C는 이제 B2C도 이제 개화를 하겠죠. 근데 뭐 CF나 이런 일반적인 홍보 영상이 그리고 그 뭐 죄송합니다만 뭐 그 전용 칩 마켓에서도 네. 지금 소위 얘기하는 M7 중에 한 2개 회사 정도가 저희한테 문의를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게 흘려주시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좀 B2B에 좀 국한돼 보시지 말고 네. 온디바이스 쪽 그다음에 이게 그 B2C 전용 칩 하는 수요가 앞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자, 뭐 이 뒤에 뭐 다른 방송이나 뭐 비방용이 있으면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김정영 CFO가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